요거 진짜 아파본 분들만 공감한다고 하는데 우리 네. 방청객분들 어떻게 좀 공감 가시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면 어떤 분들은 무릎을 캐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라고요. 정말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게 관절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덥고 습하고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때는 무릎이 더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오해와 진실부터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볼까요? 자, 무릎 관절도 타고나야 한다. 무릎 관절염은 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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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것도 닮고 체형도 닮고 체격도 닮듯이 어. 무릎도 닮지 않을까요? 아. 심 교수님, 이거 무릎은 유전이다. 동그라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탓을 하는구만, 이 친구는. 네, 죄송하지만 X입니다. 아, X예요? 유전은 아니고요. 예.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외할머니도 관절염이 있었고 엄마도 관절염이 있어서 저도 관절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가족들이 이제 식이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비스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회적 나이보다는 생리적 나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네. 같은 휴대폰을 쓰더라도 물론 이제 오래 쓰면 달아요. 근데 그쵸. 많이 써도 닳잖아요. 어머. 또 이제 막 써도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나이들에도 우리가 쪼그려 앉는 무리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한다든가 과거에 이제 다쳐서 부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 관절염이 동년배들보다 빨리 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저쪽에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이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뼈와 뼈 사이가 붕 떠 있는 네. 그래서 저거는 연골이 많이 남아 있는 사진이에요. 좋은 거고. 근데 보시면 그렇구나. 82세잖아요. 굉장히 고령인데 남아 예. 있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46세 여자 환자인데 네네. 뼈와 뼈가 맞닿아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요? 연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나이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평소에 노력하고 관리하기 나름이잖아요. 잠시 후에 그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여자가 더 고생해서다. 고생해서. 여자. 고생이란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이 그치. 아픈데요. 예. 물론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이거 동그라미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조금 더 집안일 많이 하시는 게 맞긴 맞거든요. 장 교수님. 아버지도 고생해서다. 고생하시네. 동그라미. 이게 요 방청객 중에 어머님도 많고 해서 동그라미를 드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진실은 세모에 가깝습니다. 세모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구조적으로 여성분들한테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첫 번째로 무릎의 연골이 남성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폐경 이후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역시 그것도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 여성들한테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유연하잖아요. 네. 유연하다 보니까 똑같은 움직임에서도 좀 더 많이 무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밀리면서 연골이 깎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 때문에도 관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한 2배에서 4배까지도 많다고 어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특유의 그 집에서 부엌 일하실 때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맞아.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릎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쪼그리고 앉는 일이 많았을 경우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고생이 무릎 관절염 발생에 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쁜 자세부터 좀 바르게 고쳐야겠고요. 그 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봅니다. 볼까요? 무릎 관절염은 무릎을 안 쓰면은 자연 치유된다. 운동하지 말아라. 김덕현 씨. 네. 저는 확실하게 옵니다. 운동 예, 싫어하시는구나. 네네. 왜냐면요, 일단은 아픈데 이 운동을 하면 더 아프거든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도록 집에서 푹 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네. 운동하지 마라. 장 교수님. 네, 역시 정답은 X입니다. 틀렸어요. 해라. 이게 무릎은 브레이크랑 비슷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쓰면 쓸수록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자동차 안 쓰고 주차장에 오래 두게 되면 자동차가 다 상하잖아요. 맞아요. 고장 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릎이 막 붓고 막 심하게 아프고 이럴 때는 운동을 쉬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맨날 아픈 정도로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운동을 계속 해줘야지 무릎 수명도 늘어나고 무릎의 아픈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운동 어떻게 하면 될지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무릎 통증이 이게 어느 정도 심한 네.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주 나타나고 어느 정도로 아파야 이게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무릎 관절염 의심 증상 자가 테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리스트를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예.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요,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 3일 정도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특히 이제 내려갈 때 무릎이 많이 내려갈 아프시죠. 때. 네. 세 번째는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무릎이 아프다. 특히 이제 방바닥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앉았다 맞아요. 가 그렇고요. 네. 맞아. 네 번째는 이제 걷다가 서면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다. 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많이 걸으면 무릎이 붓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차렷 자세로 서면은 무릎 사이가 주먹 크기만큼 벌어진다라고 아, 얘기를 진짜. 하세요. 그러니까 아, 결국 양 오다리 차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다리가 있다고 관절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다리가 있는 경우에 관절염이 있으면 점점 오다리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점 심해지는 오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리를 펴고 바닥에다가 무릎을 대면요. 네.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거는 맞아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 있는 네네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7가지 증상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 이상이 나한테 해당이 되면 관절염이 있다고 자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